필승.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언필승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인스타 관련되어 있는 컨텐츠 중에 총 마지막 컨텐츠죠. 이론 교육으로 마치면. 그래서 저번 시간에 예고편으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서 이제 인스타그램을 잘하는 법. 이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죠,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업계 마케팅을 주로 이제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의 모든 어떤 알고리즘이나 업무의 방향 자체가 이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을 빼놓으면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은 사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저번 시간에 말씀을 했듯이 업계에서 싫어할 수도 있으실 수도 있다. 그렇죠. 아무래도 좀 중요한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와서 좀 민감하게. 여러분들 저장해놓고 아니면 따로 빼놔서 혼자 계속 돌려봐도 충분히 그런 가치가 있는 영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인플루언서가 어떤 거냐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다 이제 SNS라고 해야죠. 뭐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가지 메신저들 수만 명, 아니면 뭐 수십만 명이나 이렇게 팔로워들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즉 이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이제 인플루언서라고 이제 제가 보통 불리고 있는데요. 뭐 수백 명에서 수천 명 정도 보유하고 있는 뭐 나노 인플루언서에서 뭐 100만 명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이제 메가 인플루언서까지 있는데요. 이렇게 좀 다양하게 좀 층이 나눠져 있다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을 왜 이제 처음에 마케팅을 할 때 협업을 꼭 반드시 진행을 해야 효과적인지를 한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품 자체에 그 팔로워들이 많이 없고 제품이 노출이 많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스타그램 내에서 접근하기가 좀 어렵겠죠.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팔로워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홍보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파급 효과를 노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인스타를 통해서 나는 마케팅을 하고 싶어서 상품의 사진을 정말 이쁘게 찍건 어떤 교육을 들어서 이런 뭐 대중소의 뭐 해시태그를 쓰건 뭐 이런 걸 하라는 대로 다 했어. 근데 사람들이 안 들어와. 그렇죠. 대부분 이렇잖아요. 대부분 거의 그렇습니다. 초보들이 열심히는 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초반에 굉장히 더디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럴 때 약간 인플루언서와 협업을 해서 터트리면 되는데, 이 마케팅이란 게 지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이 업계에서 뭐 엄청 오래 한 것도 아니고 사실 저는 대량 등록 위탁 판매 위주로 조금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이 마케팅을 제가 알면 알수록 좀 백명화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인플루언서가 유명하다 해서 큰 돈을 써서 뭔가를 했어.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효과가 무조건 돈을 적게 쓴 사람보다 좋다라고 장담을 못하는 거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마케팅 하기가 초보들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돈이 아깝다고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진짜 내가 가성비 좋은 인플루언서를 찾는 방법 혹시 그런 게 있다면 한번 알려주시겠습니까? 인플루언서를 찾는 방법은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내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카테고리 명을 검색을 하거나 유사 상품의 브랜드명을 해시태그를 통해서 검색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브랜드명 뒤에 공구라는 글자를 이제 넣으시면 좀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좀 더 마인드맵을 활용해 가지고 공통되는 카테고리를 좀 찾는 방법인데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세 번째 방법인데요. 인플루언서가 판매하는 방법 자체가 내가 체험을 통해서 고객들한테 알려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똑같은 제품군은 진행을 좀 잘 안 하시려고 해요. 차라리 마인드맵을 활용해서 나와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이런 제품도 판매하면 잘 어울리겠다 싶은 사람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제가 하는 식품이나 그렇죠. 식품 안에서도 아이가 마실 수 있는 거, 또 산모가 먹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세분화된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그래야지만 그 카테고리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를 내가 찾기가 쉽다는 거죠. 그 카테고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를 먼저 찾고, 그 사람이 언필승의 이런 종이컵을 팔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제 본명이 엄상필입니다. 엄상필의 종이컵을 해주세요 라고 제안을 하면
그 인플루언서 입장에서 나는 다른 브랜드의 종이컵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갑자기 너가 브랜드의 종이컵을 하면 이 브랜드의 이미지가 실추가 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도 생각을 해서 제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사람이 그냥 물건만 딱 올려놓고 뭐 이거 좋습니다 라고 하면 소비자들의 반응이 별로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소재들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거를 쓰기에도 뭔가 자기가 생각했을 때도 타당한 어떤 스토리 라인을 짜서 예. 제공을 해야지만 그 사람들도 오케이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효과도 조금이라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지금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제가 정리한 게 맞나요? 완전 확실히 이제 예. 유튜버시니까 예. 이제 이해하시기 쉽게끔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흔히들 물어보세요. 진짜 인플루언서, 가짜 인플루언서 뭐 구별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이런 네. 질문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가짜가 조금 명명하기는 애매하지만 애매하죠. 그래도 한번 효율적으로 이런 인플루언서를 쓰면 좋다. 네. 이런 인플루언서는 생각보다 효율이 없을 수도 있다. 그렇죠. 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예, 예.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인플루언서가 팔로우 수가 좀 대표님으로서 몇 명 정도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제 생각에는 한 5만 명은 5만 명. 3만 명은 전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이게 팔로우 수가 사실 중요하긴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이런 걸 대행해 주는 업체들이 워낙 좀 많다 보니까 사실상 팔로우 수는 크게 저는 의미가 없다고 좀 생각하고요. 그 대행을 해준다는 말이 예. 어떤 걸 대행을 해준다는 팔로우 수를 이제 올려줄 수 있는 업체. 그러면 실제로 5만 명이 아니라 아니죠. 그러면 나를 팔로우하는 수를 작업을 해준다는 거죠. 가구매처럼. 그렇죠. 그죠? 그렇죠. 네. 또 다는 아니지만 약간 악의를 가지고 협찬을 제품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특히 조금 많으세요. 본인이 상품을 해주겠다. 나는 이만큼의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니까 협찬비를 얼마를 달라. 장사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저도 몇 년 동안 되게 수많은 분들을 많이 배웠고 결과론적으로 저희가 이걸 진행함으로써 저희도 이제 어떻게 보면 회사에 뭔가 홍보가 돼야 되는 게 기본적인 목적인데 홍보는 전혀 되지 않고 그냥 허투루 보낸 시간들이 워낙 많아서 그렇죠. 예,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뭐좀 조심스러운 부분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이 온라인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가격을 매길 수 있는 것이 나쁘게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업이든지 맞습니다. 의뢰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게 조금 반감을 살 수 있는 요소가 맞습니다. 있는 것들이 온라인 마케팅에서 아직 많아요. 아직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오히려 고객들하고 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 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려면 가장 간단하죠. 피드에 올라와 있는 댓글. 그 댓글을 좀 유심히 보면 다 보여요. 그렇겠죠. 그거는 예. 작업에 한계가 있으니까 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만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예, 대표적인 예시로 팔로워 만약에 10만인데 네. 게시물 올리면 좋아요가 한 100개도 안 찍히는 분도 있어요. 이분들은 거의 작업이라고 보면 이라고 되겠네요. 되겠고요. 인플루언서 게시물을 올렸는데 예. 좀 비정상적으로 좋아요가 많이 찍히는 거. 너무 많이 찍혀. 좋아요도 작업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많겠죠. 예. 좋아요를 찍어주는 사람 외국인이 많아서 좋아요를 클릭해보면 다 외국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한국 분도 같이 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사실 좀 걸러내기가 힘들긴 한데 갑작스레 좋아요가 내가 방문자인데 새로 고침해서 보면 100개에서 갑자기 500개 올라와 있고 이 짧은 시간에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거의 다 좀 작업을 했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 대비 댓글의 수가 되게 작으신 분들. 사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좋아요가 만약에 한 500개 정도 찍혔는데 소통하는 건 한두 개밖에 없어요. 댓글은. 이거는 사실상 제가 봤을 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댓글을 썼던 사람들을 또 들어가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이제 만약에 프로필 아무것도 없고 이러면 가계정이라는 건 저희가 보면 아니까. 팔로워가 높은데 게시물의 좋아요가 많이 안 찍힌 거, 그 다음 좋아요가 갑작스럽게 막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좋아요 대비 댓글 수가 작은 거. 요거 세 개만 걸러내셔도 거의 다 걸러내실 것 같아요. 보시면. 그럼
이 사람들한테 이제 의뢰를 맡겨야 되잖아. 어떻게, 그럼 뭐 돈을 줘야 되는지, 뭐 어떤 관계, 이런 돈에 대해서 어떤 결제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를 아예 모르니까. 그렇죠. 그냥 이거 공부하고 싶어요. 뭐 이 협상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제안을 못 하니까. 예. 사실 스스로를 알기 전에 이 사업의 좀 현황을 좀 아시면 좋은데요. 예. 이제 소속사처럼 이제 커머스 업체가 또 따로 있어요. 이 인플루언서들을 관리하는 업체들이, 이런 보여온 업체들은 대부분 인플루언서들이 뭐 10만, 100만 이제 기본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되게 파급력이 높았던 그런 인플루언서들은 뭐 100만씩 이렇게 되는 걸 보았지만, 요즘에는 오히려 1000명, 10,000명 되시는 분들한테 쓰시는 게 더 효과적인데요. 100만 정도 되신 분한테 비용을 지불하려면 뭐 인스타그램 피드 하나 올리는데 몇백만 원까지도. 와, 비싸네요. 네, 만약 공구를 진행하게 된다고 하면 최대한 45%에서 50%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공고라는 건 제품을 그 사람이 팔아주고 그렇죠. 판매가의 45%의 마진을 주는 예, 거죠. 맞습니다. 만약에 10,000원짜리면 4,500원을 드리는 것도 똑같죠. 근데 저희가 이게 공구가 되게 힘든 게, 공구로 진행하게 되면 최소한 20% 할인율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8,000원인데 8,000원에서 또 45%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명, 10,000명 되시는 분들하고 소통을 하시면서 사실 한 10%, 15%, 최대한 25%까지 드려도 충분히 서로가 절충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제품 홍보하는데도 비용이 사실상 필요가 없는 부분도 많아요. 그 제품을 지속적으로 줘서 이걸 좀 솔직한 후기를 원한다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하시는 게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더 좋은 방법이고, 그런 분들을 더 많이 구하시는 게, 알아보시는 게 사실 효과가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후속적인, 그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는 후속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죠? 저희도 예전에 인플루언서가 뭐 10,000명이 안 되시는 분과 10만 명이 되시는 분이 동시에 홍보를 진행하고 공고를 진행했는데, 오히려 10,000명이 되신 분이 훨씬 더 효과적인 부분이 되게 많았거든요. 인플루언서하고 공고를 한다는 거하고 제품 홍보한다는 것 자체가 까보지 않으면은 이게 결과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100만 팔로워가 있다고 해도 예. 무조건 좋다고 보장을 못하는 거고, 그죠? 못하기 때문에 단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 많이 하다 보면 이제 데이터가 쌓이니까 이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라는 거를 좀 결정을 지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생각보다 공고에 대한 수수료나 그 다음에 그 피드를 올릴 때에 대한 비용들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 내 브랜드를 어떻게 키웠냐에 따라서 또 반응이 또 많이 바뀝니다. 저희 브랜드를 많이 잘 키웠다면 역으로 이제 인플루언서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혹시 공구 진행이 가능한가요? 제품 협찬이 좀 가능한가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인플루언서를. 무슨 말이냐면 저희 브랜드를 제품을 진행했다가 만약에 그게 문제가 생기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업체한테 다 오는 거거든요. 그 인플루언서를 이제 선택하실 때 그런 현황 같은 거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이라든지 그 사람이 이때까지 지내왔던 그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인스타그램에 거의 다 남아있기 때문에 좀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일반인 연예인 협찬 주는 거랑 똑같네요, 그죠? 예. 연예인도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게 되면 맞습니다. 그 연예인이 했던 광고나 광고 제품에 대해서 타격이 크잖아요. 그죠? 이미지 손실이 있기 때문에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정말 열심히 하시고 성실해 보이시고 내 제품을 홍보해 줄 수 있는 카테고리. 네. 요새는 솔직한 리뷰가 또 인기거든요. 인기죠. 무조건 네. 좋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맞아요. 이런 장단점을 얘기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파트너십으로 간다는 개념으로 가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이 인플루언서 협업에서 진행하는 어떤 꿀팁들을 디자인 위로 대표님이 알려주셨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게 그냥 들으면 이거 다 알던 내용인데 하지만 중간중간에 포인트들을 계속 돌려보시면 진짜 이 업계에서 많이 해봐야지만 알 수 있는 포인트들이 진짜 묻어나거든요. 이런 거는 어디 가서 돈 주고 들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이제 이런 인스타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 강의는 이제 끝났잖아요. 끝났습니다. 예. 저희가 5월 달에 이제 2달 차가 됩니다. 그렇죠. 기부를 하겠다는 그 제품에 대해서. 그 제품에 대해서 결과를 공유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론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셨다가 이걸 이렇게 적용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한마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4편, 3편 정도 예, 지금 이론 교육은 3편이죠. 예. 어떤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어렵다고 생각하시면은 진짜 많이 어려운데 시작을 먼저 해보시는 게 제가 봤을 때 중요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럼 후반응이 재밌거든요. 사실 인스타그램이 제일 재밌는 게 후반응이에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해서 이렇게 던졌을 때 고객들이 뭔가 반응할 때, 아, 내가 생각했던 게 맞아 떨어지구나. 이때 자신감이 생겨서 내 제품을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이제 판단이 딱 서는데요. 이런 반응을 먼저 하시려면 먼저 실천을 먼저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온라인이 여러분들 소상공인에서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단계인 거는 정말 확실합니다. 그거는 저도 보장을 하고 저도 주변에 수많은 성공 사례를 보고 있고, 근데 그 온라인이 왜 힘드냐면요, 정말 노가다를 해야지만 캐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절대 자동화 될 수 없고 절대 편하게만 돈 벌 수 없고, 자동화가 되면 될수록 겉으로만 좋아질 뿐이지 실질적으로 효과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매체들 본인이 수작업으로 일단 시작하시고 노가다로 열심히 하시다 보면 그 반응들을 캐치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승! 필승.